자, 관심 가는 이 기사 좀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그게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음주운전 그 자체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언제 음주운전 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이던 2001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죠. 그러니까 21년 전입니다. 굳이 횟수를 따지면 200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박 사건. 0.251%예요. 0.025가 아니에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 0.1에 2.5배가 넘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 지금보다도 더 좀 약했네요. 지금은 0.07인가 0.08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배가 넘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현직에 있는 교직에 있는 분들은 교장 선생님 되려는 분들은 뭐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 음주운전 딱 한 번만 걸려도 교장 될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데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대요. 21년 전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출퇴근 때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이제 큰 장점도 많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길게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도 남아있고 하니까 국회에 맡기겠다, 청문회 지켜보겠다 그 정도 언급만 했는데 아무리 오래됐다고 2001년이면 21년 전이니까 조금 심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말을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상관없이 아까 넘어간 주제 그 민들레에 네. 대해서 잠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아하. 주제가 넘어가지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근데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예전 청와대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부 모임 특히나 좀 힘 있는 힘 좀 있다 권력 좀 있다는 분들이 만들면은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근데 자신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그게 활성화되면은 되게 그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방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권 초라서 그렇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보면요. 힘의 균형이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또 잘하고 있으면 계속 대통령한테 힘이 주어지지만 만약 조금만 삐그덕지면은 그런 공부 모임에서 연구 모임들이 힘이 확 쏠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줄을 댑니다. 아, 이제는 여기다가 해야 내가 살겠구나. 그 정치가 있는 곳은 항상 권력 투쟁, 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장재현 의원이 이제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네. 그 언지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이제 그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이름을 하면서 했지만 이제 조금 뒤로 뺀 게 아닌가. 이게 당내 분란이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한테도 국정 운영하는데 큰 폐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건너뛸게요. 매일경제 오면 기사를 보여주세요. 매일경제 오면 한동훈 장관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차기 대통령감 떠오른 한동훈 첫 등장부터 김동연급 지지율을 보였답니다.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지지율 얼마나 얻었는지 갤럽 조사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을 벌써 조사하네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15%, 오세훈 10%,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김동연 4%를 얻고 있습니다. 유영학 교수님, 예. 이게 신드롬입니까? 인기입니까? 뭡니까?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주관식 질문이에요. 누구 리스트를 해서 누가 대통령감으로 지지하냐 하니까 당신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아하.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2%에. 근데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올랐다는 것은 정치인이 된 거죠, 이제. 아하. 법무부 장관 뭐 5년 동안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이미지 관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청주 교도소도 가고 어. 실제로 아마 정치인으로서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냐.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만 청문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청문회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한 장관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차기 총선에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정치인의 길을 밟지 않겠느냐. 특히 대통령의 네.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하. 힘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매주 조사되니까 또 올라갈지 아니면 또 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사인데 퇴임 후 잊혀진 삶 살고 싶다지만 문 전 대통령의 존재감 여전한 이유 뭘까요? 최근에 SNS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좀 공개됐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마을 주민들하고 이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 이게 도자기 굽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도자기 굽는 것도 직접 한번 해보고 그랬고 또 도자기 굽는 거 끝나니까 주민분들하고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막걸리,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잔하는 또 모습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잊혀진 삶 살고 싶다면서 SNS 올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SNS 통해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도 올렸어요. 뭐 잊혀지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잊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양산 사저에 몰려간 그 극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더구나 잊혀지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현실 중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 아마 코멘트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쪽의 주요한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순례하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를 거치면 반드시 또 보도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잊혀지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8월 전당대회도 있고 그렇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드릴게요. 정미경 의원님. 2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퇴임했다고 해서 뭐 표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계속 그러면 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비서실이잖아요. 비서실에서 올립니다. 이렇게 네. SNS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잊혀지는 삶이 아니죠. 지금 마치 비서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적인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침에 멸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